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DLSS5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이제 기본적인 3D 폴리곤 메쉬로 이루어진 물체에다가 어, 딥 러닝 또는 우리가 이제 뉴럴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시켜서 이렇게 약간 사실적으로 픽셀을 리터칭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3D 메시나 이런 것들을 직접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저 로우 폴리곤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하이 폴리곤처럼 굉장히 좋은 화면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조금 불쾌한 골짜기가 있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조금 핵심이 되는 그런 논문들을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URF라는 Representing Scenes as a Neural Radiance Field for View Synthesis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논문이지만 기존에 있던 3D 렌더링의 방식을 아예 새롭게 재정의한 좀 약간 혁신적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물체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각 장면에서 다양한 뷰에서 다양한 이제 카메라 각도죠.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여러 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너프에서 제시하는 뭐 그런 학습 방법과 로직으로 처리를 한 후에 내가 이 사진에 없는 각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낸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제공한 학습에 필요한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뭐 여기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이미지는 저희가 없을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추론을 해가지고 해당 새로운 뷰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인풋 이미지들을 여러 관점에서 만들어진 인풋 이미지들을 렌더링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핵심적인 이제 이론을 조금 보자면은 우리가 기존의 3D 렌더링을 진행을 했을 때는 뭐 여러 이제 폴리곤들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또 텍스처를 입히고 또 뭐 여러 이제 노말이나 뭐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빛을 계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 친구는 각 각도마다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돌렸을 때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3D 렌더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금 창의적이죠. 자, 그 다음 거를 이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각 각도마다 바라본 촬영된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를 쏴줍니다. 레이를 쏴줘서 기본적으로 볼륨 렌더링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 좌표와 이 레이에 찍힌 이 점의 좌표와 그리고 카메라 방향과 위치, 요 5개의 좌표를 우리가 딥러닝 여기 데이터셋 학습 도구에다가 넣어주면 각 위치에 해당하는 density, 우리 밀도라고 하죠. 밀도와 색깔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이미지마다 모든 것들을 레이를 싸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든 바라보더라도 3D 이미지가 제대로 눈에 보이게끔 표현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조금 훑어보자면, 자, 여러 개의 2D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쵸?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점에 랜덤한 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요 샘플링 된 요 포인트, 우리
볼륨 렌더링 방식에서는 요걸 이제 그 밀도를 갖고 있는 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점들에 이제 들어갈 학습 데이터가 위치와 우리 그 카메라가 바라본 방향 또는 카메라 위치 이렇게 5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값을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인 컬러와 밀도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점마다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카메라가 광선을 장면에다가 투사에 3D 샘플 여러 지점들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기점으로 해당 2D 시점 방향에 신경망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색상과 밀도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위치에 대한 색상 밀도를 전부 다 뽑아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밀도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볼륨 렌더링 방식으로 그려준다는 겁니다. 자, 볼륨 렌더링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게 이제 너프에서 이용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너프에서 다른 쪽들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Continuous Radiance Field. 연속적인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ynthesis for changing in a view direction.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따로 복잡한 물리 기반 렌더링 공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이 신경망이 해당 색깔들을 추론을 해서 잘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배의 우측 모습과 정면 모습을 봤을 때 따로 뭐 물리 기반 렌더링에 대한 공식이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렌더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의료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볼륨 렌더링이. 그래서 볼륨 렌더링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장을 둬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지에 들어간 각각의 샘플들을 이용해가지고 밀도를 표현해서 3D처럼 누적해서 연기 같은 그런 파티클들 또는 이펙트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누적해서 뭔가 이런 속이 꽉 차 있는 기체 같은 3D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너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륨 렌더링 공식을 조금은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렌더링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요. 우리 투과율이라고 하죠. 투과율. 물체가 얼마나 이쪽에 잘 투과해서 진행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밀도. 자, 반대로 요 각각의 점이나 또는 면마다 밀도가 높아가지고 뒤로 못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선 위에 특정 지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누적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T에는 가장 가까운 그 샘플링 된 점입니다. 니어가 될 거고요. 여기는 가장 멀리 있는 쪽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를 쐈을 때
가장 가까운 부터 가장 먼 곳까지 누적 적분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t 다시 t는 우리가 누적 투과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쪽 점을 계산했을 때 이미 앞에서 각각의 점의 투과율이 누적되어서 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호는요, 우리가 이제 density라고 해서 아까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체가 제일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면은 뒤에는 레이가 넘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density 값에다가 우리가 아까 색상 값 곱해주고 이 색상 값을 계산할 때 보시면은 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뷰 디렉션이 인자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적 투과율을 계산할 때 보시면은 이 누적 투과율 그 공식에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투과율이라는 거는 광선이 얼마나 해당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지죠. 시작 지점부터 T 지점까지 자, 오는 동안 아무것도 막지 않고 그쵸?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투과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밀도는 자, 여기 밀도 기호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친구였죠. 자, 밀도는 해당 지점에서 빛을 특정 지점이죠. 특정 지점에서 빛을 반사하거나 그쵸? 내뿜을 물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밀도가 0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뭐 공기 중에 있는 뭐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불이 나서 엄청나게 큰 연기가 막 피어올라서 저희를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럼 우리 연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많은 기체 덩어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넓게 있지만 얘가 누적해서 여러 층으로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뒤에 있는 것들을 가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볼륨 렌더링은 그런 연기나 또는 물체의 그런 뭔가 누적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륨 렌더링도 좀 보시면 자,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찍은 뭐 MRI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2D 화면인데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잘 나열을 해서 각 층마다 샘플링된 지점마다 이미지를 배치해서 나열을 해서 이렇게 3D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레스토라이제이션이나 뭐 레이 트레이싱 이런 파이프라인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화면을 바라보는 점에 레이를 싸서 이미지를 배치한다. 그래서 이 너프라는 논문은 이런 볼륨 렌더링 기법을 이용해서 물체를 조금 더 잘 표현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기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죠.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적분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일정한 간격의 샘플링 연산을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그마 연산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우리 자 요쪽 TI는 아까 레이를 이렇게 쏴서 우리가 볼륨 렌더링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점들이 있었을 때 내가 특정 여기가 I 지점이다. I 지점까지의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과율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ight transmittance 투과율 곱하기 알파. 자, 우리 알파는 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까지 곱해주면은 완벽한 볼륨 렌더링 공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밀도인데 앞에 붙은 i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밀도로 보면 되죠. t 지점까지의 밀도.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 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친구는 다음 샘플까지의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나 여기에 밀도를 구했으면 이제 그 다음 밀도를 구할 때 곱해서 누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밀도가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필요합니다. 자, 연산이 툭툭툭 끊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밀도까지의 간격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칼라 곱해주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투과율, 밀도 곱하기 색상을 우리가 적분식으로 표현한 이 볼륨 렌더링 공식을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샘플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변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륨 렌더링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완벽한 렌더링을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가 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친구가 딥러닝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그 기울기를 찾아갈 때, 자, 딥러닝 프로세스상 우리가 정답에 맞는 그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는 기울기 연산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런 기울기 연산이 조금 잘 진행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좀 뭉개지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자, 살짝 이쪽 뒤쪽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디테일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한 색깔의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을 하는 데는 잘 이용이 되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들이 좀 갑자기 뭐 반사가 일어난다던가 날카로운 부분들을 표현한다던가 이런 이미지들을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프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머신 러닝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MLP에서는 보편 근사값을 우리가 입력대 좌표로 그대로 사용하면 색상에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색이 바뀌는 부분 또는 뭐 반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 그런 갑자기 값이 크게 바뀌는 그런 고주파 영역들을 충분히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해당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웨이트 값을 수정을 할 때 자, 이 적정한 웨이트 값이 정답에 가까운 이 기울기가 제일 낮은 부분을 결국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기울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 버리면 이 친구가 한 번에 내려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적화적으로 이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두세 번 아예 끝냈을 때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떤 느낌이냐? 각각의 모든 값에다가요. 여기 보시면은 P가 들어가죠. 자, 첫 번째는 사인의 2의 세타 파이 그리고 코사인의 2의 0승의 파이 요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L을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자, 사인의
20 파이 p, 컴마 코사인의 20 파이 p, 컴마 또 사인의 2의 1승 파이 p, 컴마 여기 이제 포지션을 우리 그 위치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2의 1 파이 p 누적해서 요거를 우리가 n의 L-1 값까지 여기 보시면은 L-1 값까지 누적해서 되게 고차원적인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L이 10이게 되면 자 여기가 00부터 시작해가지고 99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 둘 요게 10개죠. 20개의 20차원으로 표현된 벡터가 입력값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주파수, 우리 사인 코사인 함수를 통해 주파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자 L이 4일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요 똑같은 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은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개라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빽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표현이 됐던 기울기 곡선이 우리가 가중치를 찾기 위한 기울기 곡선이죠. 이런 식으로 고주파가 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파수의 값들이 매끈하게 뻗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학습을 할 때 기울기를 차근차근 내려가지고 정답에 가까운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는 최신 지금 뉴럴 렌더링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약간의 최적화를 조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봐야 될 게 우리 기본적인 볼륨 렌더링에서는 물체를 샘플링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를 싸서. 그래서 각각의 덴시티 값을 계산해 가지고 3D 물체를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이어키 볼륨 샘플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층적 볼륨 샘플링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코스 샘플링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규칙적으로 그냥 샘플링을 여기 이제 디터미니스틱 샘플링 우리가 규칙적으로 샘플링 하는 거죠. 하지 않고 스트래피드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샘플링 되는 영역을 조금 랜덤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랜덤 값을 이용해서 고루고루 퍼지게끔 배치를 시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 바깥에서 뭐 실생활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촬영해서 3D로 만들려는 뭐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투명한 물체도 있을 거고 반투명한 또 있을 거고 또는 완전 고체에 가까운 물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산적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랜덤하게 샘플링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인 샘플링 단계를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파인 샘플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실제 물체가 있을 법한 곳에 조금 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이런 포크레인 그림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 자 아무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고체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되게 샘플들이 몰려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지 않고 또 고체니까 좀 더 밀도가 굉장히 높겠네. 투과율이 굉장히 낮겠네. 그럼 내가 앞쪽에 조금 더 샘플을 배치해 줄게. 앞쪽에 이제 샘플을 모아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뒤쪽은 가려질 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인 샘플링까지 단계를 거쳐서 각각의 파인 샘플링 된 거랑 초록색 보이시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했던 스트래티피드 샘플링을 같이 합쳐서 한 번에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샘플 연상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쪽에서 이미 덴시티가 높아서 가려져 버렸다면은 연산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그 샘플링된 점들을 기존의 볼륨 렌더링을 이용해서 파이널 렌더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최적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우리가 오차를 계산을 해서 가중치 값을 이제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죠. 자, 로스 펑션으로서 MSE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MSE를 뭐라고 부르냐?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평균 제곱 오차. 왜냐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만든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랑 같은지 틀린지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딥러닝으로서 공식을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원본 이미지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값 차이를 계산해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MSE의 대표적인 이제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분의 1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yi의 마이너스 yi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기존 값일 거고요. 하나는 학습된 그 새로 생성된 이미지 값이겠죠. 원본 이미지, 실제 3D 렌더링된 또는 사진 촬영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 너프에 맞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보시면은 원본 값, 우리 원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딥러닝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죠. 원본 실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되지 않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계산한 코스 샘플링이 된 그 값이죠. 또 이쪽은 파인 샘플링이 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값들을 원본 이미지에 비교를 해서 그 값의 차를 그렇죠? 제곱해준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로스 펑션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오차 값을 크게 수정할 건지 작게 수정할 건지 자 그거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E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시그마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컴퓨터 계산하기 참 편하죠. 미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울기 계산이 빠릅니다. 가장 간단한 거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는 의외로 뉴럴 렌더링 쪽을 보시면은 간단한 연산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프의 특성상 아까 이미지를 보셨을 때 각 이미지별로 수많은 광선들을 쏴서 교차를 시켰었죠. 볼륨 렌더링 기법을 쓰기 때문에 광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너프의 가장 큰 단점인데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의 V100 GPU 환경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프 예제가 GitHub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예제를 조금 실행을 시켜보면은 저도 컴퓨터를 켜놓고 거의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5060 Ti 환경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총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포지셔널 인코딩 된 값, 그쵸? 요 값을 보내줍니다.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시는데 이 60은 60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포지션 인코딩이 사인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0에서부터 저기 n-1까지 값이 계속 누적됐었죠. 근데 우리 x, y, z 값이 3개죠. 3개 각각의 값이 20차원씩 해서 총 60차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쭉 연산을 하다가 한 5번째 연산 잽째는 한 번 더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넣어줍니다. 왜냐면은 이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데이터 값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값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또 계속 계산을 하다가 자 6, 7, 8번째 이제 우리 MLP에서 8번째 연산이 끝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밀도, 덴시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략적인 각각의 물체가 계산이 끝났을 때는 그렇죠? 덴시티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밀도를 알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떤 그 상태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 상태인지 기체 상태인지 뭐 이런 거 등등등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카메라 너프는 우리가 총 5차원 값이 입력값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위치값 x, y, z라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방향 이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극좌표를 구면좌표계를 사용해 가지고 2차원으로 카메라의 위치 방향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5차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3차원 요 위치 값들은 우리 여기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카메라의 디렉션, 방향 쪽이랑 카메라 좌표가 들어가는데 요걸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물체가 다 그려지고 나서 그 위에 우리가 정반사 또는 뭐 남반사 이런 빛을 표현하는 표현에 색깔을 입혀주죠. 뭐 강하게 하얀색 라이트를 쏴준다든지 뭐 라이트 색깔이 초록색이면 초록색 라이트를 쏴준다든지 그 연산이 마지막에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쪽에서 이미 물체를 다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물체의 광택이나 이런 효과들을 계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덴시티 구했죠. 그리고 요 값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RGB 색깔을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물체 이제 색을 최대한 뽑아냈고 여기 보시면은 요 친구와 지금 요 친구가 좀 다른데 우리 검은색 화살표는 렐루 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주황색 화살표는요. 뭐 아무 값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점선 화살표가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렐루 함수의 특성상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렐루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1이고 우리 물체 그런 그 밀도를 계산할 때 음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그쵸? 0 또는 100 또는 0 또는 1 이런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음수를 날려버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색깔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이렇게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0이고 그래서 색깔을 좀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에서 8의 레이어까지는 밀도를 계산하기 위한 형태 요런 게 이제 추가되는 네트워크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은 우리가 광택 효과를 주는 계산으로 아키텍처가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좀 보시면 요 너프가 자, 요쪽이 이제 너프 모델들이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물체 뒷면 또는 투명한 부분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뼈의 뒷부분까지도 이쪽은 밀도가 있고 이쪽은 밀도가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볼륨 렌더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진 LLFF 뭐 다른 이제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우리 그라운드로서 실제 이미지죠. 사실에 가깝게끔 표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빛번짐이나 이런 게 좀 심한데, 그렇죠? 너프는 굉장히 우리 그라운드 스루스랑 비교해서 물체를 잘 표현하고,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가 고주파 문제라 그랬죠? 갑자기 물체 색이나 값이 급하게 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너프에서는 굉장히 또 이 그런 디테일까지 살려서 잘 표현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프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색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는 2D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3D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렌더링 기법을 제시한 게 너프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너프를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레이를 쏴서 각각의 필요한 점들 샘플링을 진행을 한 후에 각 위치와 카메라의 방향을 인자로 넣어서 색깔과 density, 밀도를 표현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 과정에서 들어가고 이 규칙적으로 샘플링을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코스 샘플링,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 샘플링, 물체가 더 있을 것 같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샘플을 더 찍어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3D 물체를 만드는 표현해내는 그런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간이 조금씩 나는 대로 이렇게 계속 같이 논문 리뷰를 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뭐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여유가 되시면 한번 그냥 쭉 훑어보시면서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